네, 정일영입니다. 우리 세계 기관장님 그리고 직원 간부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질의를 우리 국민들의 안전, 건강을 지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제가 마약 단속하고 총포류 단속 관계를 관세청장님께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마약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인천세관의 지난번에 그 마약 단속 외압 의혹 수사를 이렇게 좀 철저히 해가지고 현재 이제 그 의혹을 수사한 지가 꽤 됐는데 좀 더 강도 있게 경찰이나 검찰 또 관세청도 그 역할을 해야 될 거로 보고요. 일단 이 마약 관계 우리 존경하는 오계영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기 국가로 가고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단속도 한 2만 3천 명, 특히 이제 청년층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많이 늘고 있어. 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예. 2015년에 12%가 정도 됐는데 2024년 작년에 10대, 20대 마약 사범이 35%가 넘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제 세관에서 마약 적발한 현황도 보면은 2022년 대비 2025년 8월까지만 봐도 무려 3년 만에 한 4.5배 폭발적인 증가세 알고 계시죠? 예. 예. 근데 이게 또 특징이 대규모 국제 조직형 그 선박을 이용한 코카인 아주 문제가 크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세청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제가 이걸 또 좀 압축해가지고 캄보디아로만 좀 압축을 해봤어요. 캄보디아가 요즘 우리 국민들을 집단 감금 납치 신고가 한 550건이 넘고 경찰에 접수된 실종 감금 사건도 143건이나 넘을 정도 굉장히 문제가 큰데 이 캄보디아 마약을 보니까 2020년에 캄보디아발 마약 밀수가 2020년에 10건에 14.5kg 되던 게 금년 현재 한 17건에 22.5kg. 특히 이제 신종 마약 러시라고 하던데 러시. 그걸 이제 화장품 속에 숨겨서 들어오고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이 캄보디아 마약 밀수 철저히 좀 단속을 해야 되고요. 또 캄보디아발 그 범법자 한 6배 정도 증가하고 이게 이제 관세청의 그 승객 정보 사전 분석 APS 시스템 이거 통보가 오죠 관세청에도 그 아피스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범 여행자에 대해서 그렇죠. 아피스 지정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캄보디아에서 오는 위험인물 검색을 철저히 하라는 건데 2020년에 334명에서 작년에 무려 2,000명 가까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었어요. 그러니까 범법 마약 이 밀수량 증가가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많이 좀 들어오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청장님 이걸 단속을 철저히 하려면은 양국 간에 좀 공조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안 돼 있죠? 양국 간에는 다자 간에는 돼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럼 언제쯤 됩니까? 그 양국 그 공조 시스템이 뭐 협약을 맺어야 되는 그동안 그 태국이나 그 미국, 네덜란드 이런 독일 이런 돼 있죠. 데는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주신 그 캄보디아와는 양자 부분은 그동안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을 해서 올해 안에라도 좀 빨리 이게 문제가 지금 맞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출발하는 부분 범법자 우범 리스트인 아피스를 좀 더 그 부분을 선별을 강화를 해서 총기류라든지 마약 이런 불법 물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우리 국민 안전과 관련돼서 이 총기류 문제인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특히 중국에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총기류가 이게 2022년
그리고 금년 8월 대비해서 보면은 거의 40%가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총기류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걸 단속해서 보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96%. 중국에서 거의 좀 문제가 있는 총기류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세관별로 이 총포류 적발 현황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은 줄었어요. 근데 평택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작년 대비 금년 8월만 해도 868건에서 1619. 군산이 이제 213인데 2035. 이거 왜 이렇게 군산 평택이 늘어납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올해 그 1분기 때 그 유튜브라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말씀 주신 그 화약식 타정총에 대한 광고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서 그 평택하고 군산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장관님 제가 또 하나 이제 보시면은 이 비비탄총 그러니까 모의 총포하고 완구류가 분리가 안 돼가니까 허위 신고를 하잖아요. 진짜 이제 총포탄이나 그 부속품을 수입하거나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거 완구류로 이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단속이 어렵죠. 예. 이게 이제 분류 기호가 이제 9503 완구 게임용구 운동용구 9304 무기 총포탄인데 이 위장에서 들어오는 게 이제 60회 단속해가지고 138점을 했는데 이걸 제가 이제 표로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이 중국에서 많이 96% 중국발이다. 평택항, 군산항 폭증하고 있다. 실제 총기 부품을 비비탄 총 부품으로 속여서 수입이 가능하다.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그 부분 그 말씀을 드리면은 비비탄이라고 신고가 되는 경우에 또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통관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통관 보류를 하고 허용은 하지 않고 있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직구도 있고, 예.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제 수입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때 이제 허위 신고라든지 속이고 들어오고 이제 가방에 직접 넣는다든지 이런 경우에 단속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그걸 철저히 단속 장비도 더 확충하고 인원도 더 늘려가지고 잡아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돼요. 예. 그래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킬 거 아닙니까? 예. 얼마 전에 우리 국회에도 뭐 들고 들어다가 체포된 그 남자분도 있었는데 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원천적으로 세관에서 잘 단속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일현 의원님 중요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